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지원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1강의 내용으로서 제1장 지원업 자원의 관리, 지원업 동물 곤충자원, 지원업 동물 곤충자원의 특성과 관리 제3부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농장동물 활용 치유농장 운영시 고려사항. 치유농장의 생산 공간과 치유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 치유농장 운영을 위한 치유 전문가 및 치유 관련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농장주 및 스태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체계가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맞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에게 맞는 치유에 대한 과학적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의 준수 필요.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참여 동물들의 스트레스 감소 방안 마련.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필요. 물리적 위상 및 인수공통 전염병 포함.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이 농장 방문에 따른 대안 마련. 농장 동물 활용 치유농업시설 고려사항. 시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실내 치유실 반드시 운영.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실의 실습장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활용 선택적임. 실의 실습장은 선택적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실내 치유실은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을 위한 시설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농장과 치유를 위한 시설은 분리되어야 한다. 치유동물을 위한 높은 수준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인증된 치유 프로그램 문서화 운영. 프로그램 관련 기관 인증 및 평가 관리를 통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품질 관리 수행. 대상자로부터 자체 설문 또는 비형식적 기활용 SNS를 포함합니다. 비형식적 기활용하여 수행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내용 파악 및 적용을 한다. 다음 인력입니다. 인력은 치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격 보유자 필수. 예를 들자면 치유농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응급처치, 심폐소송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교육 이수자 필수. 운영관리, 문서화된 지침 및 규정 마련 및 운영. 개인정보 취급 매뉴얼 운영. 다음 안전 문제입니다. 치유농업시설 고려사항 중에 안전. 프로그램 활동 구성 시 위험성 완전 배제 검토 운영. 위험성 있는 것을 완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위험물 관리 매뉴얼 운영.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운영. 보험 및 관련 협약 필수. 안전 안내 또는 게시판 필수. 대피시설 필수. 다음은 농장 동물 활용해서 치유농업시설 가이드라인. 먼저 실내 치유시설 가이드라인.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사용 및 생산 공간 내 분리된 별도의 치유실 구비. 사용 및 생산 공간을 거치지 않고 치유실 출입 동선 별도 확보. 치유실 전실에는 대상자들이 신발이나 의복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 위투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과 전용 실내화, 전용 방호복, 응급약품 구비. 치유실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와 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실내 치유시설 가이드라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에 활용되는 동물들의 휴식과
계류가 가능한 별도의 케이지가 필요하다. 치유농업 활용동물은 기존의 사육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치유농업 활용동물 사육시설은 치유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동물의 이동 시 생산사육시설을 거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치유실 및 치유농업 활용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적합성은 농장 인증 신청 시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인증된 농장은 2년 주기로 시설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실위 치유시설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위 치유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가위로 설치를 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위 실습장이 필요한 경우 실내 치유실과 별도로 실위 실습장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일반 사육 및 생산 공간과 분리된 치유 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한 실습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목장 내 사육 공간 및 생산 공간을 거치지 않고 실위 실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선이 확보된 시설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실위 치유시설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시설, 의자 등의 편의시설, 입출입 시 소독판과 분무소독약을 비치하여 대상자들의 신발이나 의복을 소독 가능케 한다. 응급 상황에 필요한 응급약품을 구비한 보관대가 설치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목표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의 공간 확보와 도구 및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치유시설 가이드라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동물들의 휴식과 계류가 가능한 별도의 케이지가 필요하다. 치유에 활용되는 동물과 생산동물은 구분해야 한다. 치유 활용 동물과 생산동물은 별도의 사육시설을 갖춰야 한다. 실위 실습장에 대한 적합성은 치유목장 인증 신청 시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인증된 치유목장은 2년 주기로 시설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 대상자를 위한 높은 수준 이상의 편의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장애인 이동 및 체험에 필요한 전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다음은 안전시설 가이드라인입니다. 안전시설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운영 시 예측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안전 안내 또는 게시판을 설치해야 된다. 위험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위험물 관리 매뉴얼,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구비, 안전에 관련한 보험 및 관련 협약을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 다음은 치유농업시설 전문인력 고려사항입니다. 전문인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 해당 농가에 반드시 치유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치유 관련 전문인력이란 치유동업사 자격을 구비한 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치유 관련 전문인력이란 치유농업사 자격을 구비한 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치유농업시설과 스태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장에 소속되어 있는 치유농업사의 주관하에 치유농업 관련 별도의 교육이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치유농업사는 지정 위탁기관의 보수교육 등이 필요하다. 다음은 치유농업시설 전문인력 고려사항 중에 나항, 대상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입니다. 치유농업사는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각의 프로그램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전문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내용이어야 한다. 전문기관에서 인증된 치유농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 다음은 치유농업 시설 전문인력 고려 사항 중에 다항인 대상자 평가지표 선발 및 적용입니다. 치유농업사는
치유 프로그램을 수행 후 참여 대상자들의 치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평가 지표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기관은 인증된 농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선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다음은 치유농업시설 전문 인력 고려 사항 중에 라항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의 준수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의 준수가 필요하다.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여 대상자에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에 동물복지 준수의 의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 시 즉시 치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활용 중인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모든 동물들은 충분한 동물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동물 교감 치료 과정에서 동물 복지 향상하기 위한 권장사항. 동물을 선택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잘 계획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물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훈련소에 보내는 것과 같이 낯선 환경에 보내지기에 따라 느끼게 되는 사회적 유대감의 분기를 예측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전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야생동물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길들지 않은 동물들은 동물교감 치료 프로그램 활동에 활용하지 않는다. 동물교감 치료 과정에서 동물복지 향상하기 위한 권장사항. 동물교감 치료 과정에서 동물복지 향상하기 위한 권장사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적절히 준비될 수 있도록 발육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물의 훈련을 위해 단시간적인 훈련 방법이 아닌 동물복지 관점에서의 방법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치유 프로그램에 동물 친화적 장비와 시설이 계획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동물의 최종 사용자인 치유농업사와 참여자에게 동물복지 관점에서 동물의 돌보기와 대하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확신되어야 한다. 치유농업 활용 소재로서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동물복지 지침.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을 보장할 것.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동물로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 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 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치유농업 활용 소재로서 동물의 사육 관리에 관한 동물복지 지침 중에 사육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육 환경,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 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할 것. 그리고 사육 공간 및 사육 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다음은 건강 상태입니다.
수의사에 의해 질병 예방 관리를 받을 것. 또한 수의사에 의한 예방접종과 구축 및 건강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전염성 질병, 기생충, 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 다음은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대상자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자 안전관리. 1. 물리적 위상. 물리적 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첫 번째,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표지판을 만들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한다. 두 번째,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동물들이 물거나 핥히거나 발로 차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뿔로 밟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문서화하여 구비한다. 세 번째, 시설물이나 장비, 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구비한다. 네 번째, 치유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에 예상되는 물리적 위상 발생 시 처치 및 대체 방법을 매뉴얼로 문서화하여 구비한다. 다음은 대상자 안전관리 중에 두 번째,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죠. 일본리움, 톡소플라즈마, 쯔쯔 가무시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라고 합니다.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그래서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입니다. AI, 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죠. 개선충은 옴입니다. 스카비스라고 보통 합니다. 스카비스, 개선충, 옴. 모낭충, 디무덱스, 폴리큘로롬, 모낭충. 그 다음에 피부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첫 번째, 손세척 및 소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유실 및 전실에 관련 용품과 시설 구비. 치유도우미 동물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문서화하여 구비. 세 번째, 참여 대상자로부터 동물한테 전염병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문서화하여 구비. 다음은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나항의 가축 전염병 안전관리입니다. 첫 번째, 사육 및 생산 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치유실 구비. 두 번째, 참여자가 목장 내 사육 및 생산 공간을 거치지 않고 치유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육 공간이 필요. 세 번째, 치유실의 출입구에는 입구와 출구가 별도의 문으로 차단되어 치유실과 분리된 별도의 전실을 마련한다. 네 번째, 치유실 전실에는 대상자들의 신발이나 의복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 위트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과 전용 실내화, 전용 방호복, 응급약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섯 번째, 참여자가 치유실 전실에서 소독을 마치고 전용 실내화와 방호복을 갖춘 후 치유실로 이동하도록 동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축 전염병 안전관리 여섯 번째입니다. 치유실과 치유실 장비 및 도구는 소독약의 살포가 가능한 재질로 구비하도록 한다. 일곱 번째, 치유에 활용되는 동물과 생산동물은 구분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치유 활용 동물은 기존의 사육시설과 분리진 별도의 사육시설로 사육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 치유 활용 동물 사육시설은 치유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동물의 이동 시 생산 사육시설을 거치지 않도록 동선이 설계되어야 한다. 열 번째, 치유 활용 동물 사육시설의 입출 시 충분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1번째, 프로그램 종료 후 치유실과 치유동물 사육실 및 이동 동선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다음은 농장동물 프로그램 소재 활용 사례입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와일드 구스 루럴 트레이닝. 원래 와일드 구스 하면 기러기인데 여하튼 영국에는 와일드 구스 루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시골 농촌 트레이닝이죠. 소규모 농장으로 2000년대 초 농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을 제공했다. 또한 수익 구조를 설립한 이후 추가적으로 치유와 관련된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와일드구스 루럴 트레이닝이 소규모 농장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와일드구스 트레이닝은 케어팜이죠. 그 성인과 젊은 사람들을 위한 케어팜인데 땅 면적으로 보면 17만 100제곱미터, 우리로 따지면 51,545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36에이커 자연 그 보존지역이 36에이커고, 그 다음에 케어팜으로는 6에이커, 즉 24,300제곱미터, 평수로는 7,363평이 소규모 농장이라고 하네요. 그 7,633평을 케어팜으로 활용하는데. 다음은 네덜란드입니다. 농장동물 프로그램 소재 활용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온스 보렌 게리프. 네덜란드 발음은 헤리프가 되죠. 헤리프. 그래서 이제 영어로 따지면 My Farm Comfort, My Farm Comfort, 내 농장, 편안한 내 농장이 되겠죠. 이러한 네덜란드의 온스 보렌 게리프는 치유 중심형 농장으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일일 프로그램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동물 돌보기, 과일 가공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브루클러 팜이라고 하는데 그 동물 교감 치료를 통한 대상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용 자원은 농장 동물하고 숙소입니다. 그 체류형 하면 숙박형 치유가 되겠죠. 내용은 농장 동물 돌보기. 농장은 당나귀, 양, 말, 돼지, 닭, 고양이 등이 있습니다. 농장 동물 활용한 동물 교감 치료.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거주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 관리 기술도 이게 배우고 하죠. 동물 관리 기술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브루클러 팜은, 오스트리아의 브루클러 팜은 오가닉 홀리데이 팜이라고 합니다. 유기농 그 휴일 농장이고, 스위밍, 또 휴식, 하이킹, 또 등산, 또는 뭐 산보, 등산, 바이킹, 또 캠파이어, 또 동물관리, 그 다음에 유기물, 농산물 등등을 가지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소재입니다. 반려동물. 첫 번째로 반려동물의 특성 중에 개입니다. 개. 포유류 중 가장 오래된 가축으로 전 세계에서 사육되며 약 400여 종이 있습니다. 약 2만 년 전부터 개는 사육되고 있다고 하네요. 체온이 사람보다 높아서 안았을 때 따뜻하고 포근함을 준다.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활동 소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활동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경우 공격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의 크기나 견종을 잘 선택해야 한다. 개를 큰 거보다는 좀 작은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의 정상 체온은 38.3 내지 39.1도입니다. 사람보다 약간 높죠? 개는 용도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반려견, 수렵견, 사냥할 때 쓰죠. 투견, 싸움 시킬 때 쓰죠. 투견, 군견, 경찰견, 목축견, 그 방목할 때 동물들을 관리하도록 사용하죠. 맹도견, 그 맹인들 유도하는 그런 견이죠. 그 다음에 사역견, 토중견 이렇게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특성, 개. 첫 번째, 형태적 특성이죠.
땀샘은 피부에 없고 발바닥과 혀에 있다. 그러니까 팬팅을 하죠. 이렇게 팬팅을 하죠. 크기는 품종에 따라 다르며 어깨 높이가 80 내지 90cm인 것도 있고 체중은 3 내지 3kg에서 100kg 이상인 경우도 있다. 품종에 따라 장무, 긴 털, 단무, 짧은 털, 이중무, 털이 막 2개로 겹쳐 있나 보죠. 털이 없는 등 다양한 털의 형태 및 빛깔을 띠고 지행성이다. 땅에 걸어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무모견도 있습니다. 털이 없는 거. 이건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이건 얼굴, 발, 꼬리에만 털이 있는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이 사진에 나와 있죠. 오른쪽 사진에 이 차이니스 크레스티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의 행동학적 특성입니다. 출생 후 3주령에 눈을 뜨고 서투른 운동을 하며 청각은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소리에 반응하고 기타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에 대관심을 가진다. 어린 개는 우리 인근의 구석구석을 탐구하기 시작하나 10 내지 12주령까지는 좀처럼 무리에서 4.5 내지 6m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다. 사이화 시기는 출생 후 3 내지 12주령에 적당하다. 사이화 시기는 출생 후 3 내지 12주령에 적당합니다. 사이화 시기 동안 타동물이나 사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음이나 기타 사항 등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사이화 시기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순위가 정해진다. 개의 행동학적 특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 5 내지 6주경에 강해진다. 반려견과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 5 내지 6주경에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후, 즉 젖된 후에 강아지는 우리 밖의 특정한 지역을 배변 장소로 이용하기 시작한다. 강아지가 우리에서 나올 때 땅에 코를 대고 냄새 흔적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는데 이때 냄새는 배설 반사 작용을 촉진시킨다. 특히 어린 강아지는 배변을 자주 한다. 이런 생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강아지를 특정 장소에 배설하도록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 즉, 배설 장소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 강아지가 배설 장소로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설 장소, 먹이를 먹는 장소, 물건을 갖고 노는 장소 등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 사람과 놀이를 통해서 같이 살고 있는 주인 및 가족 구성원과의 사이화가 매우 중요하다. 개의 습성입니다. 야생 상태에서는 암수가 무리지어 사냥하고 새끼를 돌보는 등 공동생활을 한다. 개의 수명은 보통 12 내지 16년 정도이지만 그 이상으로 장수하는 경우도 많다. 코를 대고 냄새 맡기를 좋아하여 자신의 집에 배설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배설하며 소변을 통해 영역을 표시한다. 암캐의 성성숙 징후는 9 내지 12개월 사이에 나타나며 징후로는 생식기가 팽창되고 생식기를 핥거나 하고 점액성의 분비물이 나오고 암캐는 수컷을 접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개의 감각입니다. 개의 감각 중 후각을 100이라고 할 때 청각은 70, 시각은 50, 미각은 20, 촉각은 10 정도로 시각보다는 후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 개의 가장 예민한 감각은 후각으로 사람의 10만에서 10억 배에 이른다. 엄청납니다. 10억 배까지 된다고 합니다. 성별, 다른 개체, 먹이 등을 모두 냄새로 분별한다. 청각은 사람보다 4배나 먼 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청각은 후각보다는 개 자체는 70%밖에 안 되는데 사람보다는 4배 정도 되고 먼 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력은 100m 정도 거리 주인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참고로 동물들의 미뢰, 테이스트 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맛을 느끼는 기관, 혀 1제곱센티미터당 이 미뢰
리는 봉오리 리자입니다. 맛을 느끼는 봉오리. 테이스트 버드죠. 비교해보면, 동물들을 비교해보면 사람은 9,360인데 다른 자료에 보면 8 내지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240, 360은. 닭은 맛을 못 느끼는 동물이고, 소가 최고 잘 느끼고 말도 최고 잘 느낍니다. 말하고 소가 최고 잘 느낀다. 개의 사육환경. 강아지 정상적인 체온 유지는 지속적으로 온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목연이나 보온 등, 보온 패드 등 주위 열 공급원에 의존한다. 강아지 보온을 위해서는 출산 후 1 내지 2주 동안은 보온 상자의 온도를 30 내지 32도씨 정도 유지를 해준다. 3 내지 12주령 사유화 시기 강아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행동 양식의 적응기로 주위 환경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동물이나 사람, 소음 등 다양한 환경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음은 개의 질병입니다. 먼저 전염성 간염입니다. 홍역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서 강아지 때 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률이 10% 정도로 낮고, 예방법은 DHPPL 종합백신을 적기에 접종하는 것이다. DHPPL은 뭐냐 하면 디스템파, 홍역, H는 헤파타이티스, 간염, 또는 P는 파보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는 장염이죠. 그 다음에 또 P는 파라인플루엔자 인펙션, 감기의 일종입니다. 파라인플루엔자 인펙션. 그 다음에 L은 렙토스피라, 세균성 질병이죠. 렙토스피라증. 그래서 DHPPL 5가지 종합백신을 적기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병든 개의 오줌을 통해 접촉이나 경구 감염되며 잠복기는 5일 정도로 발병되면 고열, 눈점막, 편도선의 부종, 구토나 설사가 발병할 수가 있다. 다음은 개의 질병 두 번째,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은 CPV2라고 하는데, CPV는 캐나인 파보바이러스 타입 2라는 뜻입니다. 캐나인 파보바이러스가 CPV고 2는 타입 2라는 바이러스, CPV2라는 바이러스가 외부에 있다가 개 입을 통해 감염된다. 심한 구토와 설사, 탈수, 백혈구 감소증, 폐혈증 등으로 인해 어린 강아지에게 치명적이다. 이 파보바이러스 걸리면은 수액을 놔줘서 탈수를 안 시켜야 됩니다. 탈수돼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그 수액을 넣어야 되죠. 일단 발병되면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보 백신을 미리 접종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혼합 백신, 이것을 접종을 하고 발병되면은 수액을 넣어가지고, 일단 방법은 없으니까 치료가 잘 안 되니까 탈수를 예방하면은 살아납니다. 다음은 질병 세 번째, 광견병입니다. 모든 온열동물에 감염되는 치명적인 법정 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공수병을 야기한다. 국내에서는 철책선 인근의 오소리,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감염되어 동물이 개나 소 등을 물어 광견병을 야기한다. 발병일로부터 일주일이면 죽게 된다. 만일 의심 가는 개에게 물렸을 경우는 물린 부위 피를 짜내고 10일 동안 입원을 시켜 광견병 여부를 검사한다. 다음은 개 질병 네 번째, 전염성 기관지염입니다. 캔넬코프라고 합니다. 캔넬코프. 전염성 기관지염. 호흡기 바이러스와 세균이 관여해서 일어나는 급성 호흡기 질병이고, 감염된 개의 오줌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줌에 오염된 물과 접촉했을 때 전염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어린 강아지에게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며 콧물과 마른 기침이 특징이며 연속적인 기침 후에 구토가 뒤따른다. 평상시 영양관리와 예방접종이 최우선 방법이다. 다음은 반려동물의 특성 중에서 두 번째, 고양이입니다. 개에 이어서 두 번째, 고양이.
국제고양이협회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고양이 품종은 2018년 기준 71종이라고 하고, 고양이는 활동성이 적고 얌전하며 개보다 기르기가 편하고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개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하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어려워 사람과 정서적 교감이 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측하지 못한 행동으로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 고양이의 특성 중에 첫 번째, 형태적 특성입니다. 형태적 특성. 체장, 즉 몸 길이는 보통 30 내지 60cm, 꼬리 길이는 22 내지 38cm, 체구는 25 내지 28cm이고 몸무게는 2 내지 3kg 나가는 소형에서 7.5 내지 8.5kg의 대형종까지 다양하다. 꼬리는 없거나 아주 짧은 것도 있다. 귓바퀴는 삼각형이고 귀 뒤쪽에 살쾡에서 볼 수 있는 흰 무늬는 없다. 앞발가락은 5개, 뒷발가락은 4개며 날카롭고 예리한 발톱이 있는데 이 발톱은 감출 수가 있다. 고양이 두 번째, 행동학적 특성입니다. 숨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 이글루처럼 생긴 곳에 들어가 숨는다. 대부분 고양이는 나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안전한 장소를 차지한다. 독립성이 강해 혼자 두고 갈 수 있고 스스로 털 관리를 하고 배변 훈련이 필요 없다. 발톱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우며 끝이 갈고리같이 휘어져 있어 위험에 처했을 때 높은 곳으로 재빨리 올라갈 수 있다. 높이가 높은 판에 체중을 실어 판을 발톱으로 긁는 것을 좋아한다. 고양이의 습성입니다. 특성 중에 세 번째, 습성. 예행성으로 단독으로 먹이를 잡으며 먹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거나 소리 없이 먹이에 다가가서 잡는다. 그리고 계절 번식 동물로 연 2 내지 3이 번식을 하며 교미 후 24시간 이후에야 배란이 일어난다. 교미 후 24시간 이후에나 배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토끼는 교미 자극에 의해서 배란이 되는데 고양이는 교미 후 24시간 이후에야 배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임신 기간은 65일로 한 번에 4마리 내지 5마리를 분만한다. 체온은 37 내지 39도로서 사람보다 약간 높아 추위에 민감하고 동물 가운데서는 지능이 높은 편이다. 작년 양성 교재에는 동물 가운데서 지능이 최고로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양성 교재에는 동물 가운데서는 지능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은 고양이 감각입니다. 고양이 특성 중에 네 번째, 감각. 눈의 동공은 어두운 곳에서는 원형이나 밝은 곳에서는 침 모양으로 바뀐다. 가느다랗게 바뀐다는 얘기죠. 입 주위, 턱 밑, 윗입술, 뺨, 눈 위에 감각이 예민한 긴 수염이 있다. 그게 감각모입니다. 여기 털 있죠? 이렇게 감각모. 색을 잘 볼 수 없고 망막에는 반사판이 있어 어둠에서 빛이 반사되어 눈이 반짝인다. 고양이의 청각은 개보다 발달되어 있으나 후각은 개보다 덜 발달되어 있다. 후각은 개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죠. 청각은 고양이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사육 환경입니다. 수직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이 전용 가구를 설치한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매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행동 특성상 반려묘의 가구는 수직 구조가 좋다.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고양이만의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다음은 고양이의 질병입니다. 먼저 모구증입니다. 모구증, 헤어볼이죠. 헤어볼. 자기 털을 핥고 다듬는 습관이 있어서 털을 많이 삼키게 되어 위에서 서로 엉켜 야구공보다도 단단하며 크기는 다양하게 생긴다. 증상은 설사, 변비, 잦은 구토. 예방으로는 평소에 빗질을 자주 해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를 줄여줘야 하며 수의사의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다. 이런 헤어볼은 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리킹 하는 습관이 있는 동물들은 털이 입에 들어가고, 소 같은 경우도 2위에서 3위로 못 넘어가서 털이 이렇게 탁구공만하게 생겨서 결국엔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죠. 헤어볼. 그거 보고 모구증이라고 합니다. 털모자에다가 공구자. 그래서 모구증, 헤어볼.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1강의 내용으로서 제2권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제2장 치유농업 동물 곤충자원, 단원 1 치유농업 동물 곤충자원의 특성과 관리, 제3부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또 저희 에파쿠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